친자관계 0.00%, 친자관계 99.99%, 60년을 형제로. 혈액형이 다릅니다. 집에서 직접 돌봄. 병원에서 바뀐 아기. 60년을 형제로 산 사람이 남이었다면. 부친의 장례는 석 달 전에 끝났고 유언 집행도 마무리됐다. 대표 자리는 장남인 서진에게 넘어갔으며 지분도 추가로 받았다.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모친을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진은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장례 2달 뒤 모친은 행복요양원에 맡겨졌다. 집이 아니었다. 서진은 매달 비용을 냈고 영수증이 쌓였지만 형제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막내 태경은 입소 계약서 사본을 받아 서랍에 넣어두었고 계약일을 확인했다. 집에서 직접 돌봄 조건과 명백히 어긋났다. 태경은 요양원에 전화해서 면회 기록표 사본을 요청했고 며칠 뒤 팩스로 받았다. 표를 펼쳐보니 서진 이름 옆 칸이 비어 있었다. 첫 달에는 서명이 2번 보였고 둘째 달에는 1번, 셋째 달에는 아예 없었다. 태경은 표를 접어서 유언 사본과 함께 서랍에 보관했다. 둘째도 같은 생각이었고 가족 큰 어른인 이모에게 전화했다. 이모가 말했다. 조건을 안 지켰으면 문제 삼아야지. 둘째가 대답했다. 형한테 먼저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아. 태경은 서재에서 유언 사본을 다시 꺼내 읽었다. 모친을 자택에서 직접 돌볼 것 문장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고 그 옆에 계약서와 면회표를 나란히 놓았다. 3장의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며칠 뒤 태경은 회사 주차장에서 서진을 기다렸다가 차를 세웠고 창문을 두드렸다. 서진이 창문을 내렸다. 태경이 말했다. 형, 얘기 좀 하자. 서진이 시계를 봤다. 바빠. 나중에. 태경이 면회표 사본을 창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서진이 표를 받고 자기 이름 옆 공백을 확인했다. 서진이 서류를 돌려줬다. 바쁘다니까. 차가 출발했고 태경은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다. 형제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다. 일주일 뒤 태경이 단체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7시 집에서 모인다. 대표 자격 문제 논의. 형제 넷과 이모가 모이기로 했고 서진에게도 같은 문자가 갔다. 서진은 답장 없이 읽기만 했다. 저녁이 되자 형제들이 모였고 이모도 함께 왔다. 식탁에는 유언 사본, 요양원 계약서, 면회 기록표가 나란히 놓였으며 태경이 각 서류 위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서진은 30분 늦게 도착했고 회사 서류 가방을 테이블 옆에 내려놓은 뒤 가방에서 이사회 의결서 사본을 꺼냈다. 대표 선임은 이미 끝났어. 이사회도 통과했고 유언 조건은 해석의 문제야. 태경이 유언 사본을 밀었고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여기 봐. 모친을 자택에서 직접 돌볼 거. 자택은 집이야. 요양원이 아니고.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월별 납부 영수증 묶음을 꺼냈다. 비용은 내가 전부 냈어. 매달 빠짐없이 냈고 법률적으로 부양 의무는 충분히 이행했어. 둘째가 면회표 사본을 서진 쪽으로 밀었고 빈 칸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다. 그럼 면회는 석 달 동안 고작 3번밖에 안 갔잖아.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사가 바빴어. 실적 챙기느라 시간이 없었고 그게 왜 조건 위반이야?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왜 요양원에 보냈어? 집에서 모시면 되잖아. 서진도 일어났다. 누가 스문의 시험 봐?
전문 시설이 더 낫다고. 둘째가 테이블을 쳤다. 그게 조건이었잖아. 집에서 직접 돌봄. 친자식이면 이렇게 못해. 서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친자식! 그럼 너희는 뭐 했어? 면회 몇 번이나 갔는데? 태경이 맞받았다. 우린 대표 자리 안 받았어. 형은 조건 받고 지분까지 받았잖아. 둘째도 소리쳤다. 조건 안 지켰으면 다시 논의해야지. 서진이 가방에서 법률 자문서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법대로 하자니까! 직접 돌봄은 물리적 동거만 의미하는 게 아니래. 변호사 확인받았어. 태경이 유언 사본을 들어 올렸다. 이게 아버지 뜻이었어. 집에서 모시라는 거였다고. 형제들의 목소리가 겹쳤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따지기 시작했다. 태경은 면회표를 흔들었고 서진은 영수증 묶음을 내밀었다. 둘째는 유언 사본을 다시 읽으며 큰 소리로 조항을 따라 읽었다. 서진은 의자를 뒤로 밀며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테이블로 다가왔다. 법원 가자! 법원 판단 받으면 되잖아! 태경이 소리쳤다. 법원 가기 전에 형이 먼저 조건 지켰어야지. 이모는 세 형제가 동시에 고함을 지르고 서류를 밀고 당기고 의자를 끌며 싸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이모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다. 그만해. 형제들이 멈췄고 이모를 봤다. 이모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너희 엄마는 지금 요양원에 혼자 계신데 누가 면회 가? 누가 돌봐? 형제들은 말이 없었고 이모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이렇게 싸울 시간에 엄마 생각은 했어? 대표 자리가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식탁이 조용해졌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고 태경은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둘째는 한숨을 쉬었으며 이모도 의자에 기대 앉아 숨을 고르며 세 형제를 가만히 봤다. 한참을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너희들 이렇게 같이 모인 거 참 오랜만이네. 형제들이 이모를 봤고 이모가 말을 이었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형부 생각나네. 성격이 똑같아. 욱하는 것도 그렇고 목소리 높이는 것도 그렇고 이모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나이 들수록 더 닮아가더라. 외모도 그렇고 태경이랑 둘째는 형부 젊었을 때랑 꼭 닮았거든. 그래서 누가 봐도 형제인 줄 아는데 이모가 서진을 가리켰다. 서진이 너는 형부랑도 안 닮았고 애들하고도 안 닮았어. 식탁이 조용해졌고 둘째가 오래된 가족사진 앨범을 책장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시절 사진 3장이 나왔는데 세 형제가 나란히 찍힌 사진이었다. 이모가 사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귀 모양 봐. 태경이랑 둘째는 귀 끝이 약간 접혀 있는데 넌 완전히 똑바로 펴져 있어. 서진이 앨범을 밀쳤다. 사진 각도 때문이겠죠. 이런 걸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죠. 이모는 물러서지 않았고 다른 사진을 펼쳤다. 손가락도 그래. 엄마 아빠는 둘 다 검지가 약지보다 짧은데 너만 검지가 더 길어. 서진은 손을 주먹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모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갑자기 언니가 너 낳았을 때 했던 이야기가 왜 떠오를까? 목욕 뒤 옷이 바뀌었다고 하셨어. 둘째가 덧붙였다. 그 이야기 어머니가 가끔 치매 증상 있을 때 하던 이야기잖아. 그거 그냥 하시던 소리가 아니었어? 서진이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으며 신발을 신으면서 소리쳤다. 미쳤어! 이제 치매 있으신 분 말씀까지 끌어와? 태경이 뒤따라가며 말했다.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뭘 알아보겠다는 거야? 이모가 단호하게 말했다. 혈연 확인. 서진은 문을 열고 나갔고
신발 신는 소리가 거칠었으며 현관문이 쾅 닫혔다. 식탁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태경이 수첩을 다시 펴서 마지막 장에 혈연 확인 방법이라고 적은 뒤 밑줄을 그었다.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옛날 기록부터 찾아봐. 출산, 병원, 조리원, 건강검진 기록, 뭐든. 둘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혈액형이라도 확인되면 단서가 될 거야. 셋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본인 동의 없이 혈연 확인이 가능해? 이모가 대답했다. 머리카락, 담배꽁초, 컵, 타액이나 세포가 묻은 거면 뭐든 되고 비공식으로라도 일단 확인하면 돼. 태경이 노트에 병원 기록 검진표, DNA 샘플 수거를 차례로 적었고 각 항목 옆에 담당자 이름을 메모했다. 이모가 앨범을 닫아서 유언 사본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빨리 움직여야 해. 서진이가 법률 대응 준비하기 전에.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태경은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는데 오래된 서류 묶음이 보였다. 태경은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고 건강검진표, 예방접종 기록,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한편 서진은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폰을 켰고 회사 임원 단체방을 열어 메시지를 입력했다.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 소집, 안건 대표 권한 재확인,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대시보드에 내려놓았으며 백미러로 뒷좌석에 서류 가방을 봤다. 서진은 한숨을 쉬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천천히 출발하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태경은 부친의 옛 서재로 갔다. 책장 맨 아래 칸에 먼지 쌓인 서류 상자 3개가 있었고 첫 번째 상자를 열자 학교 생활 기록부, 예방접종 기록, 건강검진표 묶음이 나왔다. 태경은 건강검진표를 한 장씩 펼쳤는데 1970년대 것부터 있었고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서진의 검진표가 나왔고 날짜는 1978년이었다. 혈액형 란을 보니 A형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태경은 자기 검진표를 찾아 확인하니 O형이었고 둘째 형도 O형이었다. 태경은 숨을 멈췄다. 부친과 모친의 혈액형을 떠올렸는데 둘 다 O형이었고 O형 부모에게서 O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경은 검진표를 복사기에 넣고 복사 버튼을 눌렀으며 기계가 윙 소리를 내더니 사본 3장이 나왔다. 사본을 투명 파일에 넣고 원본은 상자에 다시 넣은 뒤 핸드폰을 꺼내 둘째에게 단체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검진표 찾았다. 혈액형 안 맞는다. 오늘 저녁 다시 모이자. 저녁에 형제들이 다시 모였고 태경이 검진표 사본을 식탁에 펼친 뒤 손가락으로 혈액형 란을 짚었다. 서진이 형은 A형이고 우리는 O형이야. 부모님도 둘 다 O형이셨고. 둘째가 사본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O형, 부모한테 A형 자식이 나올 수 있어? 태경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안 돼, 유전법칙상 불가능해. 이모가 팔을 짚고 말했다. 그럼 확실한 거네. 다른 아이였던 거야. 이모가 말했다. DNA 검사해보자. 다음 날 오후 둘째가 회사 휴게실로 갔다. 재떨이에 담배꽁초 2개가 있었고 둘째는 비닐 지퍼백을 꺼낸 뒤 장갑을 끼고 꽁초를 집어넣었다. 지퍼를 닫고 주머니에 넣은 뒤 밖으로 나왔다. 저녁에 태경과 둘째는 민간 DNA 검사 기관을 찾았고 접수대에 지퍼백을 내밀었다.
친자 확인 검사 신청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신청인 정보와 검체 제공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의서는 본인이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난색을 보이며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하시면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고요. 둘째가 말했다. 일단 참고용으로만 쓸 겁니다. 진행 가능한가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신청은 받겠습니다만 법정 증거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태경이 서류를 작성하고 비용을 계산한 뒤 카드를 건넸으며 영수증을 받았다. 직원이 말했다.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태경은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고 둘은 밖으로 나왔다. 같은 시각 서진은 회사 회의실에 있었다. 앞에 임원 5명이 앉아 있었고 서진이 노트북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대표 권한 재확인 안건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최근 가족 내 이견이 있습니다. 제 대표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한 임원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서진이 대답했다. 이원 조건 해석 차이입니다. 저는 부양 의무를 다했고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다. 이사의 의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재논의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요. 서진이 이사회 의결서 사본을 돌리며 말했다. 이 문서로 대표 권한은 확정됐습니다. 가족 내부 문제와 회사 경영은 분리해야 하고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진은 노트북을 닫았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자리로 돌아가 책상 위에 사내 메일함을 열었으며 전체 직원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최근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대표 체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메일이 발송됐다. 일주일이 지났고 태경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검사 결과 준비됐습니다. 방문 수령 부탁드립니다. 태경과 둘째는 다시 검사기관으로 갔고 직원이 봉인된 봉투를 건넸다. 태경은 밖으로 나와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펼쳤으며 맨 위에 판정 문구가 있었다.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0.00%. 태경은 종이를 접었고 둘째가 물었다. 어떻게 나왔어? 태경이 대답했다. 친자 관계 아니야. 둘은 차에 탔다. 태경이 결과지를 대시보드에 놓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고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둘째가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50년을 형제로 살았는데 태경은 대답하지 않고 핸들을 잡은 채 가만히 있었다. 둘째가 다시 말했다. 어릴 때 같이 놀고 학교 다니고 명절 때마다 모이고 그게 다 뭐였어? 태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둘째가 결과지를 집어 다시 받고 0.00%라는 숫자를 짚었다. 이게 맞나?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태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혈액형도 안 맞았잖아. 귀 모양, 손가락 근부 달랐고. 둘째는 결과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50년인데 태경이 시동을 걸며 말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 출산 기록, 병원 기록, 뭐라도 더 찾아야 하고.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이 형한테는 언제 말해? 태경이 대답했다. 결정적인 증거 나온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다음 날 태경은 구청 민원실로 갔다. 출생신고 관련 서류 열람 신청서를 작성했고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태경이 서류를 건넸고 직원이 확인한 뒤 물었다. 열람 사유가 뭔가요? 태경이 대답했다. 가족 기록 정리 목적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회하며 말했다. 출생신고 원본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복사 신청하시면 3에서 5일 걸리고요. 태경이 말했다. 신청합니다.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은 뒤 태경은 민원실을 나왔다. 같은 날 오후 태경은 출산 당시 병원을 검색했는데 병원은 20년 전에 폐업했다. 태경은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1970년대 출산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폐업한 병원 기록이 보건소에 있나요? 보건소 직원이 대답했다. 폐업 시 한개월 내 보건소로 입원하게 돼 있습니다만 보존 기간이 있어서요. 진료 기록은 보통 10년 보관하고 그 이후는 파기 대상입니다. 태경이 물었다. 1970년대 기록이면 이미 파기됐겠네요? 직원이 말했다. 네, 법정 보존 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당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태경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병원 기록은 없었다. 태경은 서재로 돌아가 부친의 옛 서류 상자를 다시 뒤졌다.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조리원 영수증, 출산 축하 카드, 산후조리 메모 등이 나왔다. 태경은 조리원 영수증을 꺼냈는데 영수증 뒷면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아기비 파란 옷, 아기의 흰 옷. 태경은 메모를 복사기에 넣어 사본을 만들었고 파일에 넣었다. 사흘 뒤 구청에서 문자가 왔다. 신청하신 서류 준비됐습니다.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태경은 구청으로 가서 출생신고 사본을 받았고 밖으로 나와 펼쳤다. 출생 일시, 장소, 신고인이 적혀 있었으며 태경은 사본을 파일에 넣었다. 그날 저녁 형제들이 다시 모였다. 태경이 DNA 검사 결과지, 출생신고 사본, 조리원 영수증, 사본을 식탁에 펼쳤다. 이모가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매니 판정 문구를 읽었고 손이 떨렸다. 진짜 관계 0.00%? 이모가 고개를 들어 태경을 봤다. 정말로 혈연이 아니라는 거야?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합니다. 이모가 의자에 기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50년을. 그럼 언니는 남의 자식을 키운 거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물었다. 그럼 진짜 조카는 어디 있어? 태경이 대답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같은 날 태어난 아기를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진이가 법적 다툼으로 갈 거야.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고. 둘째가 말했다. 이제 출산 기록까지 확인해야 해. 다음 날 태경은 구청 민원실로 갔다. 직원에게 1970년 8월 15일 출생자 명단 조회를 요청했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뒤 말했다. 개인정보라서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태경이 물었다. 가족, 관계 확인 목적인데도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당사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명, 주소 같은 정보는 제공할 수 없고요. 태경은 민원실을 나왔고 차에 타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구청도 안 돼. 개인정보라고 막혀. 둘째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 태경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방법이 없어. 둘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흥신소 쓰는 건 어때? 태경이 되물었다. 흥신소? 둘째가 설명했다. 사람 찾는 거 전문으로 하잖아. 생년월일이랑 출생병원 정보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태경이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둘째가 말했다.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저녁에 형제들이 모였다. 태경이 흥신소 이용을 제안했고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빠를 거야.
우리끼리 찾으려면 시간만 걸리고. 둘째가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정직 흥신소가 괜찮다고 하더라. 태경이 메모했다. 내일 가본다. 다음 날 오후 태경과 둘째는 정직 흥신소를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이었고 4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태경이 말했다. 사람 찾기 상담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의자를 당기며 말했다. 앉으세요. 어떤 분을 찾으시는데요? 태경이 메모장을 펼쳤다. 1970년 8월 15일생이고 한국국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요. 남자가 물었다. 성명은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걸 찾아야 하고요. 남자가 펜을 돌리며 말했다. 출생 병원이랑 날짜만으로 찾으시는 거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주민등록, 학교 명부, 건강보험 기록 같은 걸 다 대조해야 해서요. 둘째가 물었다. 얼마나 걸리나요? 남자가 대답했다.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 정도요. 비용은 선금 50만 원, 성공하면 추가 100만 원입니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의뢰합니다. 남자가 의뢰서를 건넸고 태경이 작성했다. 출생 일시, 장소, 혈액형, 추가로 조리원 영수증 사본도 제출했다. 태경이 카드로 성금을 결제했고 영수증을 받았다. 남자가 말했다. 결과 나오면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흥신소를 나왔다. 태경이 말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둘째가 대답했다.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일주일이 지났고 태경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조사 완료. 방문 부탁드립니다. 태경과 둘째는 다시 흥신소로 갔다. 남자가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고 파일을 펼쳤다. 찾았습니다. 한도윤, 1970년 8월 15일생, 한국병원 출생 기록 확인됐고요. 남자가 출력물 한 장을 밀었다. 현재 마포구 합정정동에서 정비소 운영 중입니다. 상호는 도윤정비고요. 태경이 출력물을 보며 물었다. 확실한 겁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주민등록, 출생기록, 건강보험 기록 전부 대조했습니다. 동일 인물 맞습니다. 태경이 나머지 비용을 계산했고 영수증과 함께 조사보고서를 받았다. 두 사람은 흥신소를 나왔으며 차에 타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둘째가 말했다. 이제 만나러 가야 하나? 태경이 대답했다. 응, 내일 내가 가볼게. 다음 날 오후 태경은 도윤정비를 찾아갔다. 작은 골목 끝에 정비소 간판이 보였고 안으로 들어가니 작업복 입은 남자가 차량 밑에 들어가 있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계십니까? 남자가 밖으로 나왔고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남자가 손을 닦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태경이 명함을 꺼내 건넸다. 제 이름은 태경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찾아왔는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도윤이 명함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태경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선 좀 그렇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을까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비소 옆에 커피숍 있어요. 거기 가시죠. 두 사람은 커피숍으로 갔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태경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으며 봉투에서 DNA 검사 결과지 사본과 조리원 영수증 사본을 꺼냈다. 도윤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이게 뭔데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1970년 8월 15일 태어나셨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긴 한데 그걸 어떻게 아시죠? 태경이 조리원 영수증을 밀며 말했다. 이 기록은 제 부모님이 출산하셨던 한국국병원 조리원 영수증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신생아 2명이 있었고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고 태경이 DNA 결과지를 내밀었다. 제 형이라고 알고 자란 사람이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여기 있고요. 도윤은 결과지를 보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저한테 왜 그걸 보여주시는 건데요? 태경이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출생 당시 병원에서 뭔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누구 자식인지는 제가 압니다. 태경이 일어서며 말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재검사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열었다. 필요 없습니다. 도윤은 밖으로 나갔고 태경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한숨을 쉬고 커피숍을 나왔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 집으로 갔다. 작은 방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며 어린 시절 사진들을 봤는데 사진 속 자기 얼굴과 옆에 선 어머니를 비교했다. 귀 모양, 손가락, 눈썹, 닮은 곳을 찾으려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부엌에서 쌀 씻는 소리가 났고 어머니였다. 도윤은 앨범을 덮어 서랍에 다시 넣었으며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 뒷모습을 봤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보며 물었다. 밥 먹었니? 도윤이 대답했다. 아직이요. 어머니는 다시 쌀을 씻었고 도윤은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 만난 남자의 얼굴, 서류 봉투, DNA 검사 결과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태경이었다. 재검사 비용은 우리가 냅니다. 확인만 하시죠. 어머님께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만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도윤은 문자를 읽고 삭제하지 않았으며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비소로 출근했다. 오후까지 일했지만 집중이 안 됐고 렌치를 놓치기도 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문자를 다시 읽었다. 도윤은 서랍을 열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다. 10년 전 사진이었고 둘이 나란히 서 있었다. 도윤은 사진을 한참 보다가 핸드폰을 들어 태경에게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틀 뒤 태경과 도윤은 서울의료원에서 만났다. 접수대에서 친자 확인, 검사 신청서를 받았고 두 사람은 서류를 작성했다. 태경이 비용을 계산했고 간호사가 말했다. 검사실에서 샘플 채취할게요. 면봉을 이용한 샘플 채취는 금방 끝났다. 태경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간호사가 말했다. 결과는 7일 걸립니다.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의원을 나와 밖에서 잠시 섰다. 도윤이 말했다. 결과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태경은 자신의 차로 왔다. 차에서 핸드폰을 꺼내 둘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일주일이 흘렀다. 태경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 수령 부탁드립니다. 태경은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결과 나왔습니다. 언제 시간 되십니까? 도윤이 답장했다. 오늘 저녁 7시. 제 집으로 오십시오. 태경은 의원으로 가서 결과 봉투를 받았고 봉투를 뜯지 않은 채 차에 넣었다. 저녁 7시에 도윤의 집 주소로 찾아갔다. 낡은 빌라 2층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도윤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태경은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거실이었고 낡은 소파가 있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태경이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고 도윤이 봉투를 뜯어 결과지를 펼쳤다. 맨 위에 판정 문구가 있었다.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99.99%. 그 아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도윤은 숫자를 보고 다시 판정 문구를 읽었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놓았다. 입술을 깨물었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손을 내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99.99%.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도윤이 다시 결과지를 받고 종이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50년을 어머니 아들로 살았는데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급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이게 진짜입니까? 검사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경이 대답했다. 저희도 2번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고요. 도윤은 결과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태경이 말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본인 선택이고요. 도윤이 태경을 봤다. 그럼 당신네 가족은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태경이 대답했다. 저희 가족과 언젠가 만나보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기에는 세월이 너무 흘렀으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도윤이 문까지 배웅했다. 태경은 밖으로 나갔으며 현관문이 덜컥 닫혔다. 도윤은 거실로 돌아가 결과지가 놓인 테이블을 봤다. 스탠드 불빛이 종이를 비추고 있었다. 도윤은 결과지를 집어 서랍에 넣고 불을 껐다. 다음 날 도윤은 정비소로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렌치를 들었다가 놓았고 부품을 가져왔다가 잊어버렸다. 고객이 물어보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 다시 물어봐야 했다. 저녁에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가 불렀다. 밥 먹어라. 도윤이 식탁에 앉았고 어머니가 국을 떠서 앞에 놓았다.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를 봤다. 굽은 허리, 주름진 손, 흰 머리. 50년을 자기를 키운 사람이었다. 도윤이 입을 열려다 말았다. 어머니, 제가 목까지 나온 말을 삼켰고 다시 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왜? 할 말 있어?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다. 도윤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어머니 뒷모습을 봤다. 차마 물을 수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부품을 잘못 조립했고 다시 분해해야 했다. 손님이 화를 냈지만 도윤은 제대로 사과도 못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99.99%라는 숫자가 떠올랐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잠들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윤은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다. 귀 모양, 눈썹, 코, 부모님과 닮은 곳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다. 거울에서 눈을 떼고 세수를 했다. 정비소로 출근하고 오전 내내 멍하니 있었다. 점심도 거르고 오후에는 공구함을 뒤적이다가 손을 베었다. 피가 났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에도 어머니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고 도윤도 앉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요즘 자주 오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도윤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자주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국을 더 떠서 앞에 놓았다. 많이 먹어.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입을 열려다가 또 다물었고 밥을 먹었다. 물어볼 수 없었다. 50년을 넘게 키워준 분에게 제가 정말 어머니 아들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었다. 밤에 도윤은 서랍을 열어 결과지를 꺼냈다. 판정 문구를 다시 읽었고 99.99%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종이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다. 나흘째 되는 날 도윤은 정비소 앞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다. 일단 만나만 보자.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얼굴인지 그것만 확인하고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생각하자. 도윤은 담배를 끄고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태경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입력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몇 분 뒤 태경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날짜와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정비소 밖에 지나가는 차들을 봤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사흘 뒤 태경이 단체 문자를 보냈다. 형들, 내일 오후 2시에 집에서 한번 모였으면 해. 중요한 얘기 있어. 서진에게도 같은 문자가 갔고 서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형제들이 모였다. 이모도 왔고 서진은 회사 고문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서진이 가방을 테이블 옆에 내려놓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했어. 법률 자문 받으면서 진행할 거야. 태경이 말했다. 한 분 더 오시기로 했어. 서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누구?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태경이 문을 열러 갔다. 도윤이 들어왔다. 서진이 도윤을 보며 물었다. 누구야? 태경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형, 이분이 한도윤 씨야. 1970년 8월 15일생이시고.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식탁 끝에 섰고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보았다. 손이 떨렸고 이모가 도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정말 형부 닮았네. 젊었을 때랑 똑같아. 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손을 잡았다. 50년을 어디 있었니? 도윤도 눈물이 났고 목소리가 떨렸다. 태경이 도윤을 의자로 안내했고 둘째도 도윤을 보며 말했다. 정말 아버지, 젊었을 때랑 똑같으세요. 한참 뒤 이모가 눈물을 닦고 자리로 돌아가 말했다. 이제 얘기 시작하자. 태경아, 준비한 거 있지? 태경이 서류 파일을 꺼내 펼쳤고 건강검진표 사본, DNA 검사 결과지, 조리원 영수증 사본이 나왔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이것 좀 봐. 건강검진표야. 형은 A형이고 우리는 O형, 부모님도 O형이었어.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혈액형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안 됩니다. 태경이 첫 번째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그래서 검사를 했어. 형이랑 요양원에서 가져온 어머니 DNA 샘플로 했는데 친자 관계 성립 가능성 0.00% 나왔어.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건 비공식 검사라서. 태경이 두 번째 결과지를 꺼냈다. 재검사도 했어. 도윤 씨랑 어머니 DNA 샘플로 공식 의료기관에서 했고 친자 관계 성립 가능성 99.99%야. 서진이 결과지를 낚아채 갔다. 서진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조작이야? 서진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다. 법원 가자. 법정에서 판단받자고.
둘째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형, 이거 봐. 주요 거래처 세 곳에서 협의 보류 통보 왔어. 어제. 이모가 덧붙였다. 중간 간부 5명이 중립선언했대. 오늘 아침.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변호사가 서진에게 귓속말을 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내 자리야. 이모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진아, 이제 그만해. 50년이 잘못된 거야. 태경이 조용히 말했다. 형, 한 분 더 계셔. 형제들이 태경을 받고 태경이 안방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휠체어가 나왔다. 태경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휠체어에는 모친이 앉아 있었다. 흰 머리, 굽은 허리, 무릎에 담요가 덮여 있었다. 식탁 앞에 휠체어가 멈췄고 모친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다. 도윤도 모친을 봤으며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을 깨물었다. 모친은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다가갔고 모친의 손을 잡았다. 모친이 도윤의 손을 만지고 얼굴을 만졌으며 눈물이 흘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 도윤은 눈물이 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으며 모친은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이모도 눈물을 닦았다. 둘째는 고개를 돌렸으며 태경은 가만히 서서 두 사람을 봤다. 모친이 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닮았구나. 아버지랑. 도윤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어머니. 모친이 도윤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눈물을 닦아줬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모친 앞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50년이 그렇게 흘렀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신발 씹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덜컥 닫혔고 아무도 서진을 보지 않았다. 도윤은 모친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계속 떨렸다. 모친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만났구나. 형제들은 말없이 지켜봤고 이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다. 태경은 창밖을 보고 있었으며 둘째는 식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도윤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모친을 봤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었다. 모친도 울며 웃었으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형제들이 다시 모였고 서진도 참가했다. 테이블에 서류 묶음이 놓였다. 이모가 입을 열었다. 서진아, 이제 정리해야 해. 회사 문제도 그렇고 법적인 것도.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태경이 합의서를 밀며 말했다. 형, 이거 봐. 대표 사임하고 지분 일부 반납하는 조건이야. 대신 개인 몫은 남겨둘게. 서진이 서류를 봤다. 한참을 읽다가 물었다. 내가 계속 아들로 남을 수 있어? 이모가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그대로야. 호적도 안 받고. 다만 회사 경영권은 내려놔야 해. 둘째가 덧붙였다. 태경이가 새 대표를 맡기로 했어. 형은 필요하면 자문으로 도와줄 수 있고.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볼펜을 집어 합의서에 서명했고 사임서에도 썼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났다. 사각사각. 서진은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며칠 동안 도윤은 매일 생모를 찾아갔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고 때로는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다. 생모가 도윤의 손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어릴 때 많이 아팠니?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건강했어요. 생모가 도윤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닮았어. 눈이 아버지 눈이랑 똑같아. 도윤은 눈물이 났다. 생모도 눈물을 닦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태경이 가족사진 앨범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정말 닮으셨어요. 도윤은 사진 속 부친을 보며 울먹였다. 정말 저랑 닮았네요. 둘째가 말했다.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된장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어머니 뒷모습을 봤다. 굽은 허리, 느린 손놀림, 60년을 자기를 키운 손이었다. 도윤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머니가 국을 떠서 앞에 놓으며 대답했다. 왜?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며칠 전에 검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김치를 덜어 도윤 앞에 놓으며 물었다. 무슨 검사? 도윤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병원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어머니가 멈췄다. 도윤을 봤다. 무슨 소리야? 도윤이 말했다. 혈액형도 다르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윤이 가방에서 결과지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니가 봉투를 봤다. 이게 뭐야? 도윤이 대답했다. DNA 검사 결과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검사?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어? 도윤이 봉투를 밀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가 손을 저었다. 안 봐. 보기 싫어. 네가 왜 그런 걸? 도윤이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다. 펼쳐서 어머니 앞에 놓았다. 어머니는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치워, 그런 거 안 봐.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결과지를 봤다. 맨 위에 판정 문구가 있었다.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0.00%. 어머니는 판정 문구를 읽었다. 다시 읽었다. 손을 뻗어 종이를 잡았고 가까이 가져가 다시 봤다. 입술이 떨렸다. 이게 뭐야? 도윤이 말했다. 공식 기관에서 했어요. 확실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검사가 틀렸어. 다시 해야 해. 도윤이 대답했다. 2번 했어요. 결과는 같았어요. 어머니는 결과지를 든 채 가만히 있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숨소리만 들렸고 도윤은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결과지를 봤다. 시계 초침이 돌아갔다. 째깍째깍. 부엌에서 찌개가 끓었다. 보글보글.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 뒤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결과지가 흔들렸고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을 다시 열었다. 그럼 병원에서 정말 말이 끊겼다. 어머니는 도윤을 봤고 도윤도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움츠렸다. 도윤을 보며 말했다. 50년을 목소리가 떨렸다. 50년을 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고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도윤도 눈물이 났다. 어머니를 안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몸을 돌렸다. 안기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울었고 도윤은 옆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손을 내렸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결과지를 다시 봤다. 0.00%. 숫자를 가만히 봤다. 물, 겨우 한마디였다. 물 좀 줘. 도윤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다. 어머니가 컵을 받아 마셨는데 손이 떨려 물이 흘렀다. 컵을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창밖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도윤도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찌개가 넘치는 소리가 났다. 지글지글. 도윤이 일어나 불을 껐고 다시 돌아와 앉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한참 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도윤을 봤다. 새로운 충격이었다. 뭐? 도윤이 말했다.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눈물이 또 흘렀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물었다. 그럼 그때 바뀐 아기는? 도윤이 대답했다. 그 집에 계십니다. 서진이라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침묵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고 결과지를 집어 접었다. 다시 폈다. 또 접었다. 그러다가 테이블에 놓았다. 너 그 아이도 만났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물었다. 어떤 아이야? 도윤이 대답했다. 잘 자랐어요. 회사도 운영했고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건강하니? 도윤이 말했다. 네, 건강하십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침묵했고 창밖을 봤다. 멀리, 아주 멀리를 보는 눈이었다. 만나보고 싶구나.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밥은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일주일 뒤 양모와 서진이 만났다. 장소는 태경의 집 거실이었다. 양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을 무릎에 모으고 문을 봤다. 현관문이 열렸다. 서진이 들어왔다. 양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진을 봤다. 서진은 현관에 서서 양모를 봤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양모가 먼저 걸어왔다. 천천히 한 걸음씩 서진 앞에 섰다. 손을 뻗어 서진의 얼굴을 만졌다. 눈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턱을 만졌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내 아들이구나.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양모가 서진의 손을 잡았고 손바닥을 펴서 봤다. 손금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 손 내 손이랑 똑같네. 양모가 울었다. 서진도 눈물이 났고 양모가 서진을 안았다. 서진은 가만히 서 있었다. 양모가 서진의 등을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50년을 네 곁에 없었어. 미안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태경은 부엌에서 지켜봤고 이모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양모가 서진을 떼어놓고 얼굴을 봤다. 눈물을 닦아줬다.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어. 서진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네 사람이 모였다. 도윤을 키운 어머니, 서진을 키운 어머니, 도윤, 서진. 태경의 거실에 둘러앉았고 침묵이 흘렀다. 도윤을 키운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맞은편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50년을 채 아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서진을 키운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손을 뻗어 잡았다. 저도 당신 아들을 키웠어요. 두 어머니는 손을 꼭 잡았다. 도윤을 키운 어머니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주셔서. 서진을 키운 어머니도 대답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제 아들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울었다. 서진을 키운 어머니가 도윤을 봤다.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잡았다.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네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도윤을 키운 어머니가 서진을 다시 봤다. 어색한 침묵이었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도 잘못 사람은 없어. 서진을 키운 어머니가 도윤을 키운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효자로 키우셨네요. 도윤을 키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 아들도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50년의 무게가 거실에 내려앉았다. 한 달이 지났다. 도윤은 일주일에 2~3번 생모를 찾아갔다. 요양원에서 생모를 모셔다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고 밥상을 차리고 반찬을 덜고 국을 떠서 드렸다. 생모는 도윤이 차린 밥을 먹으며 웃었다. 맛있구나. 도윤도 웃었다. 많이 드세요. 주말에는 태경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형제들은 도윤을 형님이라 불렀고 도윤은 아직 어색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서진은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 서울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았고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했다. 가끔 옛 회사에서 자문 요청이 왔다. 서진은 성실하게 답했고 둘째가 가끔 연락했다. 형, 이번 프로젝트 좀 봐줄 수 있어? 서진은 답장을 보냈다. 보내봐줄게. 서진은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생모를 찾아갔다. 처음엔 문 앞에서 인사만 했고 두 번째엔 잠깐 안으로 들어가 차를 마셨다. 세 번째엔 저녁을 차렸다. 들어와 밥 먹고 가. 서진이 식탁에 앉았다. 반찬을 차렸는데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이었다. 서진이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밥을 퍼서 앞에 놓았다. 많이 먹어. 서진은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입 먹었고 눈물이 났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서진의 생모는 반찬을 더 떠서 서진 앞에 놓았다. 도윤은 매주 일요일 양모를 찾아갔다.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양모가 물었다. 요즘 어떠니? 도윤이 대답했다. 좋아요. 어머니도 자주 뵙고 그쪽 형제들도 만나고요. 양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도윤은 양모 옆에 앉아 TV를 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도윤의 손을 잡았다. 50년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만남이 50년 늦었을 뿐이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